자, 이번 주는 좀 지문이 다 좀 쉽고 문제도 좀 장난하나? 뭐 이런 정도로 문제가 좀 되게 쉬워가지고 아, 이런 지문도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역시 이제 수능특강 인문 예술의 이제 캠벨은 볼게요. 신화학자인 캠벨은 융의 관점을 도입하여 라고 그랬어. 자, 그러면 지문을 볼 때 여러분이 뭐를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은, 어떤 인물이 나타냈죠? 그러면 인물의 입장을 꼭 찾아야 되지. 자, 캠벨인데, 그러면 캠벨은 융의 관점을 도입했다 그랬지. 자, 인물과 인물이 두 명이 나왔네, 철학자가. 그러면 철학자 사이에 공통점을 물어보거나 차이점을 물어보거나, 그리고 누가 어디에 영향을 주었는지, 그러니까 방향관계를 물어보는 문제가 종종 나와. 그래서 그냥 어떤 인물이 나오면, 그러니까 누가 같은 공통점, 차이점, 같은 입장인지 아닌지 이런 걸 구별을 할 때를 읽을 때 그런 기준을 잡고 읽으면 돼. 그럼 여기서도 나왔지. 캠벨은 융의 관점을 도입했다 그랬지. 그럼 그냥 화살표만 하면 돼. 융의 관점에 캠벨에다 이렇게 집어넣기만 하면 돼. 그래서 신화들에 대해서 연구하였는데, 근데 융은 이제 누구에 대한 얘기야? 융은 그랬어. 그러니까 그래서 주체가 누군지를 잘 봐야 돼. 캠벨은 융의 관점을 도입해서 연구를 한 사람인데, 근데 우선 융은 이런 거지. 무의식의 영역을 개인 무의식과 그 다음에 무슨 무의식으로 나눴어? 집단 무의식으로 나누었다. 그러니까 번호를 붙이면 되겠지. 뭐 A나 B를 쓰든지 1과 2를 쓰면 돼. 그래서 개인과 집단으로 나누었대. 근데 이렇게 나눈 사람 누구라고? 융. 기준 잘 잡고 들어가야지. 그래서 전자는, 자, 융은 후천적이며 꿈과 관련된 영역. 저는 그냥 여기다가 따로 메모는 할 필요는 없었고 그냥 번호만 붙였어요. 그래서 후천적 거기다가 그냥 1번을 썼어요. 그 후천적이 개인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후천적이고 후천적이다 여기다 1을 썼어요. 후천적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 꿈과 관련돼 있다 했지. 거기다가 그냥 1 이렇게 숫자를 썼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잘 보이게. 그리고 후자는 나눠놨네, 그치? 후자는 어떤 사람이야? 생득적. 자, 요런 어휘는 미리 알고 있으면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좀 좋아. 그런데 요 정도의 어휘는 좀 알아두자. 생득적. 여러분 좀 뭐 생소하게 봤을 수도 있겠는데, 철학사상에서 성선설이나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생득적 이런 말 좀 종종 나오거든?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이 단어는 알아두자. 생득적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거. 그치? 가지고 난 거. 그러면 후자는 생득적, 거기다가 저는 이제 뭐 2번을 쳤어요. 집단은 생득적으로 주어진 인류의 보편적 지층으로. 자, 인류의 보편, 그리고 여기다 뭔 핵심을 얘기했어? 생득적, 보편, 이 단어들, 집단, 생득적, 보편, 원형 이미지다 라고 융이 얘기를 했어. 그치? 그래서 캠벨은 인간의 일생이 서로 유사한 과정으로 진행되며, 자, 그럼 봐봐. 캠벨은, 이제 캠벨의 입장이야. 인간의 뭐라고 그랬어? 인간의 일생이 서로 유사한 과정으로 진행돼요. 이 과정이 오랜 동안 반복해서 이루어진 것을 집단 무의식으로 보고, 이것이 신화의 무엇으로 나왔다? 보편 구조로 승화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일상이 뭐라고 그랬어? 유사했고, 인간의 일생이 다 유사했고 반복이 되었고 비슷비슷했지? 그것이 이제 집단의 무의식이 되었고, 과정이지. 무의식이 되었고 신화의 무슨 구조? 보편 구조로 봤다. 그래서 이러한 전제에서, 이러한 전제는 요 말을 가지고 또 들어가는 거지. 이러한 전제에서 그는 신화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동질적이고 보편적인 기본 구조가, 자, 그러면 동질적이고 보편적인 구조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 인간의 성장과 발전을 상징하는 통과 의례의 구조에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거? 성장과 발전을 한대. 그러니까 보편적인 구조는 유사한 것들이, 개인의 유사한 것들이 반복이 되는 게 무의식인데, 그게 보편 구조인데, 이 보편 구조로 인해서 인간이 성장과 발전하고 통과 의례가 된다. 그냥
큰 내용은 없어 아직까지, 그치? 그렇게 딱 보면 되겠지? 그래서 이에 따라 신화의 핵심은, 자, 이에 따라라는 글자 위에 화살표. 이에 따라 신화의 핵심은 고통과 신화 속에서도 인간으로 살아가는 힘을 주는, 자, 재생의 삶. 여기 작은 따옴표 돼 있지? 작은 따옴표 돼 있으면 무조건 이것에 따라 작은 따옴표 돼 있으면은 무조건 동그라미 한 번 더 눌러서 읽자는 거지. 재생의 삶을 가르쳐 주는 데 있고, 자, 이제 기억이 나왔네? 그럼 기억은 시험 문제 꼭 나오잖아, 그치? 그러면 기억은 이 문단 안에서 찾을 수 있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기억을 보면 신화는 어느 곳에서 채집된 것이든, 자, 어느 곳이든 채집됐다. 그러면 어느 곳이든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제 다 채집이 된다는 거지. 어느 곳에서 채집되었든지 간에 다양한 의상 아래 똑같은 얼굴, 이게 똑같은 얼굴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며, 이 똑같은 얼굴을 뭐라고 얘기를 했어? 원질 신화라고 했어. 그러니까 어느 곳에든 채집되었든지 간에 뭐를 갖고 있어? 그 아래에는 구조가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구조,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 일반적인 어떤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지. 다양하게 어디서든지 채집하든지 간에 똑같은 얼굴을 갖고 있겠지. 그러면 이 말하고 똑같은 거를 찾아라. 101번을 딱 보면 여러 나라의 신화에 나타나는 영웅들의 여러 곳에서 채집한 거 맞는 말이지, 그치? 신화의 구조는 영웅들의 모험 과정에는 차이가 있지만 여러 나라니까 다 차이가 있겠지, 요소들이. 그렇지만 이 서사 구조의 바탕인 얼굴은, 구조의 바탕은 어떻대? 동질적이다 라고 얘기했던 1번이 바로 나오죠. 그래서 101번 문제는 너무 쉽게 풀려, 그치? 여기까지 봐가지고 101번 문제는 1번으로 너무 쉽게 풀려. 그러면 여기까지만 읽고도 문제가 얼마나 풀릴 수 있는가를 보면 99번 한번 봐봐. 99번 보면 원질 신화의 구조의 기반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랬어. 처음에 원질 신화라고 하였다라고 그랬고 똑같은 구조가 되었다 그러니까 얘는 답을 찾을 수 있죠, 이 질문에. 그럼 일단 맞고. 두 번째, 신화에 대한 캠벨의 주장과 관련되는 융의 주장은 무엇인가. 융의 주장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알 수 있죠. 개인과 나와지. 이것도 맞는 말. 원질 신화의 세 과정 중 어떤 과정이 이건 몰라. 아직 몰라. 영웅이 기원하지 않은 이유 몰라, 그치? 기본적 이야기 요소 몰라, 그치? 그럼 조금 더 읽어봐야겠다, 그치? 좀 더 읽어봤더니 캠벨은 통과 의례를 분리인문 회계의 과정으로 보았다. 자, 분리인문 회계의 과정, 저는 거기를 이렇게 가로를 쳤어요. 분리,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 인문, 그리고 회귀 맞니? 회귀라고 그랬니? 이거의 과정으로 보았대. 그러면 과정이 나온 거지. 그러면 과학지문에서, 얘들아, 과학지문에서 잘 나오는 것들, 근데 사회지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그냥 흔히 과학지문을 생각해보자. 과학지문에서 어떤 단계를 얘기를 할 때 과정이란 말을 쓰지. 그럼 그거는 지문에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요렇게 화살표를 하면은 과정이 잘 보여. 그러니까 우리 지문에 과정 어쩌고저쩌고 하면 요렇게 화살표를 해서 과정인 걸 눈에 들어오게끔 표시를 해야 돼.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과학지문이 되든 어떤 지문이 다 동일한데 그래도 과학지문에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세포를 얘기를 한다. 그러면 세포의 뭐가 나오니? 세포의 구성 요소가 나오지. 세포를 이루고 있는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예를 들어서 1번 세포를 이루는 구성 요소는 1번 뭐다, 2번 뭐다, 3번 뭐다. 만약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으면 얘를 포함해 있는 구성 요소는 1번 이걸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 다음 문단에 꼭 나오는 구조는 뭐야? 1번은 뭐다, 2번은 뭐다, 3번은 뭐다,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인문지문도 마찬가지고 사회지문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선거에는 선거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는 이거다. 그러면 여러분이 머릿속에 뭐를 생각하고 있어야 돼? 1번, 2번, 3번을 체크를 해놓고 1번에 대한 설명 끊어놓고 2번에 대한 설명 끊어놓고 3번에 대한 설명을 끊어서 읽자라는 기준을 갖고 읽어야 돼. 이게 구조독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지난 시간에 걸쳐서 쭉 얘기했던 거, 지문이 너무 어려우면, 지문이 내 머릿속에 안 들어오면 1, 2분단 정도만 읽고 끊고 문제 풀 수 있는 거 풀고 돌아오자. 이거 하나 알려줬고,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과정이 나오면 과정에 화살표를 해서 잘 보여주자. 구성 요소가 나오면 구성 요소에 번호를 붙여서 구성 요소를 나누자. 이거의 독해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지금. 그럼 이걸 또 연습을 해보면 돼. 배운 거를 가지고 미리미리 계속 연습해보면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메모해보는 거.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메모해보는 거, 이것까지도 얘기를 해줬지. 그래서 사실은 요즘은 읽을 때는 아직까지 선생님도 그렇게 딱히 메모를 할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 지문이 그냥 원형 구조고 구조 안에서 반복된다라고만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통과 의뢰를 분리 인문 회귀의 과정으로 보았다. 그러면 분리 인문 회귀를 가로를 쳐놨어. 그가 말한 원질 신화는, 자, 원질 신화도 네모를 쳐놨네, 그치? 그러면 원질 신화는 이 과정을 기본 구조로 갖고 있는데, 얘가 지금 원질 신화가 갖고 있는 구조라는 거지. 분리와 인문과 회귀라는 거지.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는 신화에 따라 세대인가 중에 어떤 과정은, 자, 어떤 과정은 우리 아까 살짝 봤지? 생략 어조 살짝 봤잖아, 그치? 그러니까 더 기억이 잘 나. 그러니까 문제 푸는 방법이 아까 전에 기호 문제 풀고 1번 살짝 풀 수 있는가 확인했잖아, 그치? 그래서 3번에서 생략 어쩌고저쩌고 딱 보고 이건 뭐 푸네? 그러고 돌아왔잖아. 그럼 머릿속에 기억이 많이 남지? 그럼 여기서 봤더니 어떤 과정은 생략되기도 하고 어떤 과정은 복잡하고 세밀하게 서술되기도 하지만 신하들이 영웅이 걷는 모험의 표준 궤도는 대개 이 구조를 기본으로 하는 확대판이다. 자, 그러니까 보편적인 구조는 방금 분리, 인문, 회계의 이 구조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따라서 원질 신화는 바로 신화 속 영웅의 사유에서 나타나는데, 영웅은 삶의 세계에서 초자연적인 경의의 세계로 떠나고 여기에서 엄청난 세력과 만나 승리를 거둬서 동료들에게 이익을 가지고 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현실 세계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 분리, 인문, 회계로 떠나서 돌아온다. 여기서 생략될 수는 있는데 이 구조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러면 원질 신화에서 영웅의 삶은 출발, 인문, 귀환의 순차적 흐름을 보이며, 여기 또 제가 가로를 쳤어요. 왜냐면 아까 이 구조랑 또 똑같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가로를 쳤어요. 가로를 쳤는데 출발, 인문, 귀환의 순차적 흐름을 보이며 이 흐름은 통과 의뢰에 분리, 인문, 회귀 과정에 대응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자, 근데 요 대응된다라는 말을 보자마자 저는 이 지문에서 딱 하나 메모했던 게 요거 메모했어요. 왜냐면 요 내용이 내가 지금까지 읽었던 정보 중에서, 그치, 이게 과정인 거잖아, 그치? 그럼 과정이 나오면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이 나오잖아,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그럼 얘가 중요한 기준점이 되지. 근데 거기다 심지어 뭐라고 그러냐면 대응된다는 말을 했어. 대응된다 이 말은 뭐냐면 뭐하고 대응된대? 출발. 그래서 요거 두 줄 써놨어요. 출발, 인문, 그리고 또 뭐로? 귀환으로 대응된다니까 얘하고 대응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요거 순서를 이렇게 써놔줬어요. 오른쪽에 메모에다가 요 과정으로 된다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봐봐, 진짜 거짓말 아니고 이렇게 딱 써놨잖아, 그치? 선생님 이렇게 딱 해놓고 있는데 선생님도 지금 너희들 수업하기 전에 먼저 그냥 풀어보거든? 먼저 풀어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고민할까 생각하면서 풀거든요. 어떻게 풀까 고민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조금 약간, 그러니까 메모도 자꾸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나중에는 잡혀. 처음에는 내가 메모한 부분에서 딱 문제가 나오나 안 나오나 그걸 몰라. 그런데 자꾸 메모를 해봐. 메모를 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편견을 버려야 돼. 잘 안 하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그런데 자꾸 메모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쓰잘데기 없는 메모를 안 하게 돼. 그냥 문제 풀어보면 이거는 안 돼. 그 자기가 저절로 생득하게 되는, 체험해가지고 후천적으로 알게 되는 거거든. 자꾸 적다 보면은 적는 속도도 빨라지고 요점 정리도 빨라지고 나중에는 보자마자 메모가 이거는 메모를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 이게 딱 나온다고.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은. 그러면 내가 이렇게 보고 문제 보고 어디지? 이렇게 보는 것보다 읽은
이해가 안 되는 건 바로바로 메모를 하는 연습을 해야 돼. 그 연습을 하면 나중에 수능 때도 걔가 바로바로 연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꼭 메모하는 연습을 이번 1년 동안 꼭 하도록 하세요. 그게 정확도도 높아요. 여러분 때는 정확도가 높아야 돼. 지문이 많이 어렵지는 않겠지만 말의 추상성이 높은 그런 문제들, 즉 여러분의 말로는 제가 하는 말로는 연상하고 전제하고 추리와 사고를 요하는 문제지만 여러분의 생각으로서는 이런 문제들, 말장난하는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문제는 정확도가 필요하다고. 그리고 어렵게 내지 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더구나 그게 또 이제 요구를 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은 그거 연습을 좀 정확도를 좀 올리는 연습을 해야 돼. 근데 정확도는 여러분의 머리는 되게 신기하게도 본대로 사진을 찍은 대로 딱 보면 좋긴 좋은데 대체로는 읽으면 읽는 그대로 보기는 해. 근데 가끔 가다가 굉장히 내가 꽂히는 단어가 있어. 그럼 그 꽂히는 단어를 그러면서 자기의 배경 지식과 한번 싹 섞어가지고 샥 도입을 해버려요. 그리고 이상한 결론으로 문제를 풀어요. 그리고 나중에 틀려놓고 보면은 왜? 이러다가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내가 똑바로 안 읽었네. 똑바로 안 읽은 거 아니야. 읽는 순간에 나의 배경 지식과 나의 어떤 판단 능력이 작용을 하면서 거기를 안 버리게 읽은 거야. 그럼 정확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메모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모하는 연습, 요점 정리하는 연습 꼭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뭐 한다고 그랬어? 대응된다. 각 단계에서는 기본적인 이야기의 요소들이 있는데, 자, 요소들인데 출발 단계에서 이런 말을 했어. 자, 그럼 이제 뭐가 나오니? 출발 단계에서, 저는 번호를 붙였어요. 그러면 출발 단계에서 1번 이렇게 끊어놓으면 잘 보이지. 그럼 출발 단계에 어떤 문제가 나오면 틀림없이 출발 단계에서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인문 단계에서 어쩌고 나오고, 아까 말했잖아. 구성 요소를 갖고 있으면 구성 요소를 설명하는 게 나온다고. 그러면 그 구성 요소를 설명하는 각각의 내용에 일치하는 문제를 풀어보는 게 나오잖아. 그럼 내가 잘 보이게 끊어주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면 출발 요소에서, 출발 단계에서는 뭐를 만난대? 영웅은 어떤 존재를 만나고, 밑줄 존재를 만나고, 출발 단계 1번 그 다음에 존재를 만나고, 그 다음에 소명을 전해 듣고, 새로운 세계로 밑줄, 그치? 거부, 가족을 잃는 희생, 낯선 세계로 떠나. 자, 인문 단계 동그라미 그리고 2번. 인문 단계 동그라미 2번. 인문 단계에서는 뭐라는데? 낯선 지역, 낯선 세계에서 귀환하기 전까지. 귀환하기 전까지지? 그런데 여기서 쭉 읽어봤더니 뭐를 만난대? 조력자의 도움, 밑줄. 그치? 조력자의 도움. 그럼 조력자는 주로 누가 나온대? 노인인데, 그 노인인 건 되게 중요하지 않아? 그냥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런데 그 노인은 인류의 보편적, 삶을 좀 살았던 사람이 지혜가 있으니까 노인이 꼭 나온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 노인의 도움을 받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대? 일면에 인류의 보편적 발상이고, 영웅이 물리치는 괴물들은 밑줄. 괴물들은 무엇을 상징한대? 인간 내부의 야만성 상징. 그치? 자, 그 다음에 여신과의 결혼은 밑줄. 여신은 뭐하고 뭐가 있어? 모성성과 악마성을 동시. 영웅을 구원 파멸로 이르기. 그치? 그런데 여신이 뭐를 얘기하는데? 여신과의 결혼은 삶의 전체성을 이해할 정도로 성숙한 자아로 성장했다는 것, 요거 밑줄이지. 여신을 만나는 것은 성장했다는 것이고, 이거는 출발 단계에 있는 사람을, 다시 얘는 봐봐. 인문은 이것도 밑줄 쳤어요. 출발 단계에 여신을 만나는 것은 출발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이롭게 할 수 있는 존재로 성장, 밑줄. 그럼 여기 인문은 출발하고도 연결이 돼 있네. 그치?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결론 봐봐. 영웅이 이와 같은 존재가 되었어도 귀환 단계는 또 어떻게 해야 돼? 귀환 단계. 또 3번. 이제는 귀환 단계지? 그러면 귀환 단계에서는 인문 단계 이전의 세계로 귀환하는 모험을 치러야 돼. 자, 그런데 이때 영웅은 무엇도 있대?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밑줄. 그치?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그때는 뭐라 했어? 섬에 눌러 앉아버린 거 저기 빠르게 읽으면 되겠고, 두 번째는 영웅의 귀환을 방해하는 적대 세력과 맞선대.
그러면 저는 거기서 추론했어요. 귀환을 방해하는 적대 세력과 맞서서 이겨줘요. 이기잖아요. 그리고 맞서서 이기면 귀환하겠죠. 그러면 이때 또 뭐라 그래? 그거 생각을 딱 했는데 귀환하게 돼. 영웅은 이때 귀환하게 되는데 밑줄 외부의 조력. 여기서도 조력을 받네. 그지? 외부의 조력을 받네. 자, 귀환 관문의 통과는 나산 세계에서 변화한 영웅이 출발 단계의 세계에 적용하는 점에서 영웅은 처음에 자기가 떠났던 세계와 실현을 주었던 낯선 세계를 통합할 수 있다는 힘. 자, 그러니까 뭐라 해서 처음에 떠났던 세계와 낯선 세계를 통합할 수 있는 힘 밑줄. 그래서 출발 단계의 세계를 새로운 질서 세계로 변화 밑줄. 삶의 진리. 그래서 원죄 신화의 이러한 서사 구조는 이게 이러한 서사 구조야. 그치? 이러한 서사 구조는 출발 단계의 세계와 입문 단계의 세계 대립. 그럼 저는 아까 메모했잖아. 출발 단계의 세계와 입문 단계의 세계의 대립이래. 그럼 요거를 동그라미 쳤어요. 왜냐면 결론 부분에서는 요 두 개를 얘기해주고 있잖아. 그치? 대립을 하고, 왜냐면 이항 구조란 말을 했잖아. 그리고 또 뭐하고 뭐의 또 대립 구조? 출발과 귀환의 대립 구조. 출발과 귀환의 대립 구조. 요거 두 개 딱 본문에도 나왔기는 했었어. 이거 두 개, 이렇게 두 개, 그치? 이런 이항 구조. 요거 딱 메모했어요. 그래서 이항 구조를 가진다. 그래서 이 구조 속에서 대립을 통일시키는 새로운 자아가 나타나고, 할리우드를 비롯한 문화 콘텐츠는 이 서사 구조를 활용하였다. 그러니까 뒤에서 뭐 문제를 보니까 주인공 A군이 뭐 나쁜 X와 K를 만나가지고 뭐 K를 만나고 뭐 하는 거 봤더니 정말 한 편의 영화 같던데? 그치? 이거 영화를 쓸 수도 있겠지 않냐? 자, 윗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원죄 신화의 세 과정 중 어떤 과정은 생략되기도 한다라고 말했지. 근데 왜 생략되는지 나왔니 안 나왔니? 안 나왔지. 3번으로 빨리 끝났지. 그러니까 시간 줄기에서 너무나도 확실한 답이 나오면 더 이상 볼 필요가 있댔어 없댔어? 없어? 넘어가면 돼. 나머지는 다 찾을 수 있어요. 자, 100번. 분리인문 회계 통과 의뢰는, 자, 분리인문 회계 통과 의뢰는 이 통과 의뢰를 하는 것 자체가 다 뭐 한다고 그랬어? 인간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삶을 나타낸다. 완전 맞는 말이지. 완전 맞는 말이지. 1번이지? 그치? 1번으로 끝났고. 자, 봐봐. 캠벨은 출발, 입문, 귀환은 순서가 일정하지 않게 나타나면서 구조는 일정하다 그랬어. 일정하다 그랬지? 그러니까 2번은 완전 땡이잖아. 그치? 이항 구조 대립에서, 이건 이미 우리가 써놓은 거네. 출발은 출발 단계의 세계, 귀환은 입문 단계의 세계에 대응된다. 자, 귀환이 입문 단계라고 그랬어? 귀환은 출발 단계였지. 아까 동그라미 친 거. 출발이 입문이었고 귀환은 출발 단계랑 연결이 된다 그랬지. 근데 이것도 그냥 땡이네. 그치? 융은 개인 무의식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댔어? 보편적을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댔지. 요 문제 너무 쉬워요. 그죠? 캠벨 속의 신화 속 여인은 영웅을 파멸시킴으로써, 자, 여인은 영웅을 파멸시킨다 그랬어? 아예 마지막으로 영웅이 변증법적으로 통합된 자아가 되는 것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성장을 한 거잖아. 그치? 그치? 때로는 그런 악령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여기에서는 성장하는 것은 변증법, 결혼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성장한다고 그랬잖아. 그치? 102번. 윗글의 원죄 신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여러분 요거 1번 읽었을 때 통과 의뢰 구조에서 재생의 삶이라는 상징성이 분리되었다라고 나왔는데, 이런 말이 머릿속에 기억이 나요? 뭔가 기억이 나게끔 하려고, 헷갈리게 하려고 심지어 재생의 삶이란 말에 따옴표까지 써놔줬어. 그러면 이러면 뭐지? 기억이 안 나면 그냥 2번을 봐봐. 그냥 쭉 밑에를 봐. 뭐지? 하고 찾는 순간에 내가 안 받는 거고 뭔지를 잘 모르는데, 그걸 찾는 순간에 시간이 아까우니까 일단 지켜보는 걸 보자는 거지. 그러면 출발 단계에서 영웅은 자신의 소명을 알려주는 존재를 만나게 된다. 완전 맞죠? 출발 단계에서 만난다 그랬잖아. 그지? 영웅이 출발 단계에서 살았던 삶의 세계 자체는 영웅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출발해서 귀환을 한다고 그랬잖아. 회귀한다 그랬지. 회귀가 원래 출발 단계로 돌아오는 거지. 완전 맞는 말이지. 영웅이 귀환 단계에서 영웅은 앞 단계의 두 대립적 세계를 통합할 수 있는 존재이다. 이거 마지막에 나왔지? 이 두 개를 다 통합할
A가 영웅이라 그래서 변증법이라는 말까지 나왔어. 그지? 완전 맞는 말이지. 영웅이 낯선 세계 괴물을 처치하는 것은 인간 내면의 비합리적인 야만성을 없애는 거다. 아까 앞에 나왔잖아. 그치? 그러면 답은 뭐야? 안 봤던 내용은 뭐야? 1번이잖아. 그치? 대리적 대의를 통합할 수 있다는 것은 마지막에 나왔잖아. 그러니까 본문을 쉽게 보란 말이야. 쉽게. 103번은 사실은 103번은 시간을 끌겠다는 거야. 103번은 시간을 끌겠다라고 그래서 103번의 이 안에 있는 줄거리 내용을 안 봐도 되기는 해. 그 앞에 있는 원형 구조 그대로니까 안 봐도 되기는 한데 재밌으니까 보기는 봐봐. 재밌어 내용이. 완전 무슨 영화 한 편이야. 자꾸 문제를 머릿속에서 어렵게 만들지 마. 지금 보니까 계속 그냥 일치하는 문제 정도의 수준이잖아. 근데 너희들이 풀 때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꾸 얘를 이해하고 뭔지 조직을 막 머릿속에서 하려고 막 하니까 막 힘든 거야. 조직을 하는 거는 맞는데 이 구성에 따른 조직을 하란 말이야. 기준을 잡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선생님 쉽게 풀잖아. 그러면 B가 저항군에 참여한 A를 도운 곳에서 그냥 딱 봐봐. B가 저항군에 참여한 A를 도왔대. 도우면 뭐라 그랬어? 조력자라 그랬지? 그치? 그럼 맞는 말이지? A의 친구들이 죽게 된 것은 처음에 나왔네? 출발 부분에서 영웅이 안 갈라 그러면 죽여버린다고 그랬지? 그러면 친구들이 죽게 된 것은 A가 자신의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따른 희생을 볼 수 있겠고 완전 맞는 말이지? K가 보낸 군인들로 인해 발생한 위기를 A가 극복한 것은 미성숙한 자에서 벗어나 성숙한 자로 성장한 것은 맨 마지막 부분 아니니? 영웅 만나고 그치? 모든 걸 다 돌아서 성숙한 자로 돌아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치? 그런데 3번은 지금 아직 초입 단계잖아. 그치? 그래서 3번이 일치하지 않아요. 자 4번 봐봐. A와 K의 마지막 싸움은 A가 살았던 행성을 새로운 질서의 세계로 변화시키기 위한 귀환 가문의 통과 과정으로 그치? 돌아오는 마지막에다 통합하고 돌아오는 귀환 가문의 통과잖아. 그치? 잠깐만. A가 M과의 수련으로 능력이 강해지고 X의 사용법도 배웠다는 것은 A가 M에게 수련을 받는 과정은 영웅이 성숙한 자아가 되는 과정으로 될 수 있겠군. 그러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아버지? 뭐? 4번에 그 변화랑 통합, 융합 그거랑 조금 다른 말. 새로운 세계의 질서로 변화시키기 위한 귀환 가문에 새로운 세계의 질서로 변화시킨다라고 그랬지. 맨 마지막에 출발 단계에서 그 맨 마지막에 봐봐. 결국 위에 봐봐. 출발 단계의 세계를 새로운 질서의 세계로 변화시킨다라고 문장 있죠. 결국 앞에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기한 단계 각각의 내용들을 보면 그냥 일치하는 문제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가 왜 흐름을 그냥 이렇게 딱 봐야 돼? 첫 번째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딱딱 안 나눠놔서 그래. 그리고 이거를 나누는데 자신이 없으면 얘가 좀 길면은 얘를 메모를 하면 돼. 그 선생님이 아까 전에 읽은 부분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봐봐. 근데 선생님 아까 읽었는데도 내가 읽는데 꽂히면은 그게 안 보여진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내용을 메모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꽂힌 것만 보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쉬운 문제인데 어려운 문제로 만드는 거야. 자, 그러면 102번에 단 거였어요. 102번 1번. 안 들어간다는 얘기고 나머지 다 너무 맞는 거니까 이렇게 문제 푸는 방법도 있어. 다 맞는 걸 찾아가지고 모르겠는 거 하나를 제껴버려도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104번. 그러니까 안 들어본 말이 되게 그럴싸하구나 라고 해서 생각해서 머리 아프게 하지 말라고. 너무나도 확실한 걸 가지고 제껴버려도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 다음에 단어 뜻 물어보는 거는 앞에 단어랑 연결하라고 그랬지. 승리를 거둔다 그랬어. 그러면 승리를 거둔다고 같은 것은, 자, 기부금을 거둔다고 승리를 거둔다고 같은 거니? 실질적인 실체가 있는 거지. 기부금을 걷는 거는 돈을 걷는 거잖아. 그지? 아이들을 거두었다는 아이들을 보살피다야. 아이들을 보살피다 하는 거하고 승리를 거둔다 하고 같은 말이니? 아니지? 곡식을 거둔다 이 말은 기부금을 거둔다 그러면 똑같은 거지. 승리를 거둔다 하면 다르지? 앞에 있는 내용과 같은 거를 생각을 해봐봐. 거둔 답안지. 답안지도 실제로 내가 이렇게 딱 거둔 거잖아. 그지? 자, 효과를 거둔다, 승리를 거둔다 같지?
추상적인 어떤 이득을 얻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이에요. 됐나요? 두 번째, 선거방송. 선거방송 보면. 자, 선거방송 보도의 종류와 특징. 이거 되게 재밌는데. 선거방송 보도는 불특정한 대중에게 정치적 메시지를 대량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매체라는 점에서 선거운동의 중요한 도구이다. 그쵸? 핵심어는 뭐야? 선거방송 보도가 핵심어지. 그렇게 동그라미. 그러면 선거방송 보도는 뭐래? 선거운동의 중요한 도구다. 이게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겠지. 선거방송 보도는 뭐라고? 선거방송 보도는 뭐라고? 선거운동의 뭐래? 선거운동의 중요한 도구래. 선거운동의 중요한 도구. 너 이따 출 거야. 그래서 선거운동의 중요한 도구. 자, 그러면 선거방송 보도가 선거운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이유는 그 앞에다가 나왔잖아. 또 같은 말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어. 대중에게 쉽게 선거운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자, 정보를 전달할 수 있으며, 근데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니까 밑줄 쳐도 되고 안 쳐도 되는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선거방송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선거방송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선거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잖아. 막 도표도 그리고 어떤 주자가 뭐 어떻게 달리고 있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주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뭐야, 정보를 얻을 수 있잖아. 쉽게. 그치? 그리고 대중의, 근데 여러분이 잘 봐봐. 정치의식 수준이 높거나 낮은 것에 영향을 덜 받으면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 요거는 밑줄 쳐셔야 돼요. 여러분이 글을 읽을 때 차이점은 엄청 신경 써서 읽는다? 그런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높거나 낮거나 했을 때니까 둘 다 선거방송은 영향을 똑같이 준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지. 높거나 낮거나. 그럼 공통점을 말하고 있는 거지. 공통점을 많이 읽을 때 놓쳐. 읽을 때. 그러니까 차이점은 뭐하고 차이를 보인다 그러면 애들이 막 밑줄 치고 차이 막 빗금 치고 엄청 막 되게 중요시 읽는데, 공통점이 이런 게 공통점인데 공통점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그냥 슬쩍 넘어간단 말이야. 그런데 분명히 비문학 지문에서는 공통점, 차이점을 같이 찾아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떤 이론가가 나오면 이 이론가하고 이 이론가의 공통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차이점. 너 거기서도 이론가의 차이점만 생각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공통점, 차이점 꼭 같이 찾자라는 걸 머릿속에 넣고. 자,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 후보자나 정당이 선거운동의 의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 중요한 얘기가 나오네. 선거운동의, 자, 후보자나 정당이 의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선거방송 보도에 따라 의제가 만들어지는 것도 있대. 자, 즉 이것은 미디어에 의해 화살표해야 되겠죠. 자, 의제가 만들어지는 것은 기억이 뭐야? 미디어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기억, 뭐라 그러니? 선거운동 의제가 통제되었다라고 얘기하지. 뭐에 의해서? 미디어에 의해서. 미디어, 방송, 선거 방송에 의해서, 선거운동의 의제가 통제되었다라고 말한대. 그럼 선거방송 보도에는, 자, 보도에는,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야? 선거방송 보도에는, 자, 문장이 이렇게 생겨먹었어. 그럼 뭘 얘기하는 거니? 구성, 요소지, 선거방송 보도에는 이렇게 됐으니까 구성 요소를 얘기하겠지. 자, 그럼 구성 요소를 하면 우리 뭐 하라고? 1, 2, 3번을 넣어야 된다. 이렇게 긴장하라 그랬지? 그런데 이미 여기는 1, 2, 3번이 쳐져 있네? 1, 2, 3번을 새롭게 부과를 해도 되고, 여기 있는 번호대로 니은, 디귿, 리을로 봐도 돼. 오케이? 근데 어쨌든 이 선거 방송에는 종류가 첫 번째 니은 뭐가 있대? 일부러 헷갈리라고 여기다가 기울기를 한 거야. 사실 구성요소 여기다가 기용, 니은, 디귿이 있다 그러면 이야기가 엄청 쉬워져. 일부러 여기다가 기울기라고 여기다 번호를 니은을 친 거야. 사소한 거 같지만 애들 헷갈리거든. 묻는 걸 좋아하거든. 순서대로 가는 걸 좋아하거든. 그러면 1번이 니은이다 라는 걸 내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자, 1번에는 선거기간 중에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보도하는 거. 자,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보도하는 거. 그리고 디귿은 뭐야?
부정식 뉴스 보도의 증가. 리을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해? 이슈 보도 대신에 선거 운동에 대한 보도 증가. 자, 보도가 증가하는 거래. 그치? 얘는 부정식이래, 부정이래. 이거는 특정 개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래. 리을은. 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읽었거든요, 읽을 때. 이런 현상과 관련된 선거방송 보도로는 자, 개인화 보도, 그냥 나오네. 그러면 얘하고 얘가 대응된다는 거잖아, 그치? 방금 봤던 거. 그러면 개인화 보도 아까 1번, 2번, 3번을 달았으면 개인화 보도 여기다가 또 1번이라고 달면 되고, 그냥 니은을 그대로 쓰기로 했으면 개인화 보도에다가 뭘 써주면 돼? 니은. 그리고 부정식 보도에다가 뭘 써주면 돼? 디귿. 경마식 보도에는 뭘 써주면 돼? 리을. 내지는 1번, 2번, 3번을 달아주면 된다고. 이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는 순서대로 가는 게 좋다. 그러면 1, 2, 3번을 달아주고, 아니 니은이니까 얘가 니은, 디귿, 리을로 했으니까 나는 밑에도 니은, 디귿, 리을로 갈 거다. 저는 읽을 때 개인이고 부정이고 보도 증가는 경마식이네? 라고 봤어요. 자, 그럼 개인화 보도는, 자, 개인화 보도는 이제 뭐가 나와? 이렇게 어쨌든 구성 요소가 나오면 어떻게 나온다고? 이렇게 끊어주라 그랬지? 그러면 니은 또는 1번 뭐지? 개인화 보도지? 개인화 보도는 개인화 보도. 그럼 여기다 동그라미 쳐놔야 되지? 개인화 보도는 정치인의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에도 보도하는 것. 그래서 정치인 개인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반면에 정당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제도에 대한 초점을 감소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송 보도가 정치적인 이슈의 내용, 배경 등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정치 싸움을 벌이는 정치적 개인에게, 그리고 사적인 거, 요런 단어를 갖다가 들어야 되겠지? 그래서 개인에게 집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도에서 누구하고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정치인이나 정당 지도자들에 대해서 초점을 주는 거. 정치인이나 정당 지도자에게 초점. 그러니까 이 개인화 보도가 우리가 잘 많이 보면은 이재명이 뭐 형하고 아우한테 뭐 했다, 어떤 당대표가 이랬다 이렇게 나오고, 윤석열이 뭐 부인하고 뭐 어쨌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지. 걔가 무슨 보도가 되겠어? 개인화 보도가 되는 거야. 개인의 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정치 보도 중에서. 그치? 자, 두 번째 부정식 보도는, 자, 부정식 보도는 뭐를 하는 거니? 부정식 보도는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 정부 등을, 자, 특정 정치인이나 정부 등을 부정적으로 보도. 밑줄. 정치인, 정당, 그치? 정부, 얘네들을 다 부정적으로 봐. 그래서 이러한 보도에서는 불법 부정선거, 흑색선전, 후보자나 정당의 비리를 보도하거나 폭로, 비방, 갈등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을 보여준대. 그러면 부정식 보도는 해석적 리얼리즘과 결합한 형태로 나타난대. 그럼 플러스 뭐라? 해석적 저널리즘. 얘랑 결합한다 그랬으니까 얘를 읽고 앞에다가 플러스를 써줬어요. 그럼 결합한다라는 게 나오잖아. 그치? 앞에다가 플러스, 정부를 여기다 뭐만 머릿속에 비난한다라고 그랬잖아. 그치? 비난한다 플러스 해석적 저널리즘. 그게 언제야? 부정보도. 그치? 해석적 저널리즘은 뭐라 하면 됐어? 특정 사안에 대한 사실을 예시로 활용하면서 언론이 분석하고 해석하는 거다, 밑줄. 그치? 가령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해주네. 어떤 개념 나오면 꼭 뭐가 나온다고? 다시 한번 설명해주는 게 나온다. 그치? 가령 예를 들어 특정 후보의 비리에 대해 경쟁 후보자 혹은 상대적 정당의 입장을 보도하면서 비리 내용이 뭔지 해석 분석하는 내용을 더해준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유권자에게 정치에 대한 무엇을 만들 수 있어? 불신이나 냉소주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으며 선거 과정에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지?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인 얘네들은 결국은 화살표 부정적 인식이 어떻게 돼? 높아지지. 정치나 정당과 정부를 비난하고 있고 그것을 해설해 주잖아. 왜 그 정치나
정당이 약분제에 대해서 해설해 주잖아. 패널들이 등장해서 앉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뭐뭐입니다 라고 입장을 얘기를 해주잖아. 그치? 그 입장이 너무 다르게 상대편 양쪽의 입장 나와가지고 막 얘기하잖아. 선거철이 너무 재밌어요. TV마다 입장 차이를 똑같은 상황 가지고 입장 차이를 너무 채널에 따라서 너무 다르게 얘기해. 그거 또한 재밌어요. 그거 보는 재미가 있어요. 제가 대표를 딱 봐도 딱 그냥 두 개가 딱 있잖아. 우리나라 양쪽으로. 그치? 그것도 방송사에서도 딱 그래요. 그게 무슨 보도예요? 부정식 보도. 근데 부정식 보도는 뭘 해준다? 부정적인 인식. 사람들이 자꾸 그거 보면 어떻게 하겠어? 정치한 놈들. 이렇게 보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시청률. 그에 따른 이익. 그치? 요 부분 밑줄 쳐야겠지?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시간을 좀 좁을 테니까 세 번째는 뭐야? 보도가 증가되고 있는 경마식이야. 그러면 세 번째는 너희들, 내가 지금 두 번째가 중요한 거 이렇게 메모해놨잖아. 그럼 내가 지금 시간을 줄 테니까 세 번째 중요한 내용을 오른쪽에 메모를 한번 해봐. 읽으면서 바로 메모해봐봐. 연습하는 것처럼. 중요하다 내가 생각하는 거를 오른쪽에 메모하는 연습. 읽으면서 바로 메모. 읽으면서 중요한 거 메모. 읽으면서 메모. 읽으면서 메모. 기준 잡고 바로바로 메모해봐. 이거 안 해보니까 오래 걸리는 거야. 지금 영상 보고 있는 소승현 친구도 세 번째 경마식 토론을 보면서 이렇게 메모를 바로바로 하세요. 뒤에도 썼어? 뒤에도 있어. 결과식 보도.
자, 메모를 벌써 다 한 친구도 있고 아직 메모를 좀 못한 친구도 있는데 지금쯤이면 메모가 좀 끝났으면 좋겠고 속도가 좀 한 그 정도는 돼야 되겠고 지금 아직 안 끝난 친구 중에 한 명은 뒤에 있는지 몰랐던 친구 한 명만 좀 그랬죠. 자, 그러면 자, 지금 이제 이렇게 메모하는 연습 시켜본 거고 앞으로 넘겨와 보세요. 메모하는 내용 중에서 봐봐. 뭘 메모를 해야 되냐면 사실 이 앞 페이지에는 메모할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내가 메모하라는 중요도를 메모하라는 것은 메모할 게 별로 없을 때는 메모를 안 해도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여기서는 메모를 할 부분은 뭐냐면 이익을 위한 경마식 보도. 그럼 경마식 보도는 무엇을 위한 목적인 거야? 무조건 중심은 뭐야? 이익을 위한 거지. 자, 이익을 위한다 이거 하나 알아야 되겠고 이익을 위한 경마식 보도 땡땡 이익 방송사의 이익 추구. 그지? 그 다음에 방송사의 이익 추구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뭐야? 흥미적인 요소를 집중 보도. 요 말이 들어가 있어야 돼. 이익 추구, 흥미, 집중 보도. 그리고 또 한 가지. 뭐하고 마찬가지야? 공통점. 공통점은 찾으라고 그랬지? 부정식 보도와 마찬가지로 저널리즘과 결합한다고 그랬어. 그치? 그 다음에 쭉 보면은 경마식 보도가 말하는 선거운동의 기간과 방송사의 이윤 친구. 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자, 요것도 들어가야 돼. 요것도 밑주셔야지. 기간이 길어질수록 뭐 한다고 그랬어? 그렇지. 기간이 길어질수록 뭐 한대? 경마식 보도가 나온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읽고 해석해야 되는 거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뭐가 나온다? 경마식 보도가 나온다. 이걸 메모해야 되는 거야. 내용을 그대로 적는 게 아니라 내용을 보고 내가 문해력을 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를 이해해서 메모를 해야 돼. 그러니까 메모를 해야 되는 이 부분의 포인트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꾸 메모를 해봐야지 돼. 이 말이 그 말인 거잖아. 기간이 길어질수록 경마식 보도가 나온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요. 선거 초기에는 개인화 보도. 그치? 후보자 개인화 보도가 나오는데 나중에 경마식 보도의 양이 증가한다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줬잖아. 그러니까 처음 앞부분에서 그거밖에 없어. 부정식 보도랑 같은 거. 경마식 보도를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방송사의 철저한 이윤 때문이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뭐 한다고 그랬어? 기간이 길어질수록 경마식 보도가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것만 알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단락에서 중요한 건 뭐니? 여기서 또 여러분이 메모하는 거 부정적인 기능은 알겠지 이미 앞에서 다 설명했지. 그리고 심지어 뭐랑 같아? 무슨 보도랑 같아? 부정식 보도랑 같지? 그러니까 부정식 보도랑 같으니까 게다가 해설적 저널리즘까지도 같이 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같은 거잖아. 그치? 그럼 여러분이 모르는 것만 써야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부정적인 기능과 긍정적인 기능 중에서 뭐를 봐야겠어? 긍정적인 기능을 봐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긍정적인 기능은 뭐가 중요한 거니? 부정적인 기능은 중요하지 않은 이슈들이 유권자의 관심을 받는다. 그치? 그게 부정적인 기능이지. 그거 하나 메모해도 되겠지. 부정적 기능은 뭐라고? 중요하지 않은 이슈들이 관심을 받는다. 긍정적 기능은 뭐야? 무관심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이거잖아. 그치? 그래서 정치 참여를 동의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서 뭘 써야 돼? 유권자의 주의점이지? 유권자는 뭐를 해야 돼? 유권자는 신뢰성을 봐야 된다는 거잖아. 그치? 여론조사의 대표성이라든지 여론조사가 막 여론조사 했다라고 막 했지만은 걔네들이 실용조사가 그러니까 걔네들이 방송사에서 이러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여론조사 기간을 조사했던 그 기간이 얼마나 신뢰성을 갖고 있는지를 또 알아봐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분석도 뭐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여권자가 쟤네들이 말하는 분석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걸 지켜봐야 된다는 거지. 무조건 맞다는 말로 맹신하면 안 된다는 거지. 자,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 당선인이 갖춰야 될 능력과는 무관할 수도 있어. 그치? 그래서 선거운동의 사소한 곳에 현혹될 수 있다라고 나왔어. 자, 문제 한번 봐볼게.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개인화 보도는 자, 개인화 보도는 그랬어. 그치? 우리 처음에 개인화 보도 봤지? 개인화 보도는 뭐 한대?
정치인이 속한 정당은 정치인 개인에 초점. 자, 정당보다는 사적, 정치인, 개인, 지도자, 초점. 완전 맞는 말이지. 이때 그거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너무 맞을 때는 보라 그랬어, 말랬어. 보지 마. 시간 줄여야지. 혹시나 궁금하니까 한번 봐볼까? 2번 한 번만 봐볼까? 경마식 보도는 선거운동 기간이 짧을수록이니? 길수록이지? 아, 2번만 봐도 그냥 에이 됐네. 그치? 봤어야 글쎄. 이렇게 문제 줬어 진짜. 줬지? 105번 줬다 진짜. 그치? 106번. 기읍과 리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 방송 보도가 선거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볼 때 경마식 보도나 부정식 보도의 주제는, 그러니까 이 보도의 주제는, 그러니까 방송 미디어의 주제는 선거운동의 의제를 통제할 수 있다. 맞는 말이지? 그치? 아까 이대로 적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메모한 거를 선생님이 읽으면서 그냥 적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수준이 되면 된다니까? 말하면서 적느라고 지금 오래 걸릴지 내가 그냥 적으면 굉장히 빠르게 되겠지. 그리고 내가 말하면서 적는 부분이 이게 포인트가 돼야 돼. 그게 독해를 잘하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꾸 본인들이 해봐야 돼. 응? 그리고 해보니까 별거 없잖아, 문제가. 이게 뭐 되게 오래된 문제야? 따끈따끈한 24년 수능 특강 문제야. 따끈따끈하잖아, 그치? 그럼 이거 힙한 문제란 말이야. 17년, 16년 이런 되게 오래된 문제 아니야. 힙해. 이 힙한 거를 여러분이 지금 잘하고 있는데 자꾸 왜 어려운 걸 어렵게 하지 말란 말이야. 비문학 할만하다고. 근데 시간 분배 못해가고 비문학 풀지도 못했어요. 행, 대해? 이러지 말고 되게 잘못한 거라니까? 니네 9월 모의고사 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시간 분배 못해서 문학하고 앞부분 신경 쓰느라고 비문학 못했어요. 대해? 이러기만 해봐라 그냥 아주 그냥. 나는 비문학을 이렇게 했는데 쉽게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치? 마 해낼 거야. 지역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소속 후보자, 소속 정당 지도자의 선거 관련 행보에 대한 보도는, 자, 니은의 경우 개인이지? 얘도 똑같은 개인이지? 장난 똥 때리나 같은 얘기하고 있네. 부정식 보도 뉴스가 시청률을 높이면서 방송사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다. 두 번째 거, 그치? 그럼 여기서 니네가 헷갈리면 1, 2, 3을 여기 기읍 빼고 그 다음에 니은을 1, 2, 3을 아까 했으면은 여기 니은에다 1, 2, 3으로 써놔도 돼. 그럼 잘 보여.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1, 2, 3을 썼잖아. 그러면 거기 니은에다가 1, 2, 3을 숫자를 바꿔버려서 보라고. 그럼 잘 보여. 기읍 빼고 1, 2, 3을 내가 쓰기로 했다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바꿔서 보면 돼. 뭘 그런 데다가 막 니은에 거 머리를 힘들게 일부러 힘들게 하기 위해서 얘 순서하고 다르게 니은, 디귿, 리을로 했잖아. 그러면 선진문에 있는 니은, 디귿, 리을을 내가 1, 2, 3을 부여한 번호로 내가 문제를 개척하면 되고 1, 2, 3을 써주면 돼. 문제를 지배하는 자가 되란 말이야. 문제에 지배당하지 말고. 알겠어? 근데 수업을 들어서 문제를 이제 지배를 해야죠. 이거 물어보는구나, 이놈새끼. 구조 딱 보면 비문학 지문 구조 보면 이놈새끼 이거 물어보는구나, 이거 구조구나, 이거 딱 보고, 그치? 그럴 거 없잖아. 4번 봐볼게, 4번. 리을은 선거운동이 진행되면서, 자, 개인화 보도, 후보자들의 비판자. 개인화 보도는 어떤 보도였어? 개인에게 맞추는 거고 후보자 간의 비판도 부정식 보도였지. 근데 리을은 무슨 얘기야? 경마식 보도에 대한 얘기지. 그럼 일치하니 일치하지 않니? 일치하지 않지. 그러면 4번이지. 그래서 위치를 잘 보면 돼. 그래서 메모하라는 거야. 107번 3번 보세요. 3번 던져줬어요. 얘도. 보도 내용들 중에서 시청률이 높은 보도들은 사실적인 정보를 내포하고 있다. 맞니? 시청률이 높은 거는 뭐를 하기 위한 거라고 그랬니?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다라고 그랬지. 이거 던져줬지? 왜 던져줬다 그런지 알겠지? 자, 그 다음 108번. 세무세무주 뉴스의 두 번째 내용은 세무세무주 국회의원의 후보의 지지율입니다. 아니, 북한이냐? 아나운서 좀 이상한데? 선거운동이 후반기에 이른 즈음 설문 결과 각 후보들의 지지율은 A 후보가 57%, B 후보가 43%를 보이고 있습니다. 3일 전에 보도한 지지율과 비교하면 B 후보의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5% 상승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A 후보의 지지율 하락과 B 후보의 지지율 상승은 지난주에 저희 뉴스에서 단독 보도한, 자, 지난주
지난주에 A 후보의 과거 폭행, 쭉쭉 폭행 사고.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그 다음에 무슨 얘기했니? 전 이거 밑줄 쳤는데 지난주 요거 밑줄 쳤고 그쵸? 두 후보 간의 토론, 공격 뭐 이런 거 나왔지? 지난주 저희 뉴스의 단독 보도 이후 B 후보에 대한 부정적 내용의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주 또 밑줄 쳤지? 자, 당 대변인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난주에 A 후보가 과거 땡땡 재임 시절에 라고 얘기를 했어. 후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네.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는 거, 아나운서가 두 국회의원 후보의 지지율 변화를 언급한 것은 유권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경마식 보도. 그치? 지난주하고 지금까지 왔고 지지율이 변화된 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 경마식 보도 맞지? 이 보도 자체가 경마식 보도였고 부정식 보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치? 그러면 4번 봐봐. B 후보 당 대변인의 기자회견 영상을 짧게 제시한 것은, 자, B 후보 당 대변인의 기자회견 영상을 짧게 제시한 것은 무슨 보도야? 개인화 보도지. 그래서 폭행 사건을 선거 이후에는 B 후보보다 당 대변인에게 초점을 가게 하려는 거겠군. 얘는 개인화 보도니까 이게 지금 부정식과 경마식 보도에 대한 얘기잖아. 그러니까 위의 내용하고 일치하지가 않아요. 개인식 보도에 대한 얘기라서. 답은 몇 번 얘기했어요? 4번 얘기했어요. 너무 재밌는 질문이 나왔어요. 확실히 좀 오래됐어. 좀 올드해. 올드해서 그런지 문제가 너무 쉬워. 그치? 아니야? 너무 쉬워. 봐봐라 얘들아. 아니야, 너무 쉬워. 왜냐면 요즘 컴퓨터 비트는 훨씬 어려워. 요즘 컴퓨터 비트는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내가 얘를 보면서 와, 컴퓨터가 아직은 수능에 안 나왔거든? 나오면 지금 계속 좋거든? 그러면 거기에 컴퓨터의 어떤 배경 지식의 기본을 깔아주는 배경 지식으로 참 좋은 질문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 그럼 봐봐라. 디지털 통신 부정하지 마. 디지털 통신 시스템은 자 뭘로 구성돼? 아까랑 똑같은 얘기야. 다 구조가 다 보이잖아. 디지털 통신 시스템은 뭘로 구성이 된대? 봐봐. 송신기, 채널, 수신기로 구성이 된대. 그럼 구성된다 또 가로치면 되겠지? 그래서 전송할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자,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서 무슨 과정을 거친대? 부호화 과정을 거쳐서 전송한대. 자, 그럼 이 부분 송신기, 채널, 수신기 가로쳤고 그 다음에 부호화 과정을 거쳐 전송한다. 이거 밑줄 치면 되겠지? 즉 영상과 문자를 말하는 데이터는, 그러니까 우리 한글 데이터는 기호 집합에 있는 기호들의 조합인데, 이거 뭐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지만 기호 집합에 있는 거, 그러니까 그냥 기역, 니은, 가, 우리 한글 같은 가, 아, 나, 자음과 모음도 기호잖아. A, B, C, D도 뭐야? 기호잖아. 그러니까 그거 얘기한 거야. 기호 집합이라고. 그냥 기호들의 조합인데, 예를 들어서 기호 집합 A, B, C, D, E, F에서 기호들을 조합한 add, cap, bif 등이 데이터다. 그렇잖아. 얘네들이 데이터다 이 말이야. 그치? 얘네들이 그냥 우리 하늘, 바람, 땅, 불, 엘리멘터리, 이게 바로 뭐야? 이게 데이터라고. 내가 송신기로 해서 보낼 데이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아니야. 지금 아직까지 안 어려워 얘들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 비프 햄버거 먹고 싶은데 버거킹. 좋았어. 오늘 정했다. 그래서 정보량은, 자, 정보량은 어떤 기호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보면 정보량이라는 정보의 크기가 정보량이래. 그러면 어떤 기호 집합에서 특정 기호의 발생 확률이 높으면, 자, 어떤 특정 기호가 발생이 많이 돼. 그러면 정보량은 어때? 적대. 이해하려고 하지만 모르겠으면 그냥 적어놔. 오른쪽에. 그치? 그냥 데이터가 뭐 하면은
특정 기호의 발생 확률이 높으면 정보량은 적고 발생 확률이 낮으면 정보량은 많대. 기호 집합의 평균 정보량을 기호 집합의 평균 정보량을 뭐라고 말한대? 집합의 엔트로피라고 하고 모든 기호들이 동일한 확률을 가질 때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는 뭐를 가진대? 최대값을 가진대. 그냥 이걸 정보로만 받아들여도 엔트로피는 언제 최대값을 가져요? 엔트로피는 언제 최대값을 가져요? 모든 기호들이 뭐 할 때? 동일한 발생할 때. 자, 송신기에서는 뭐를 한대? 송신기에서는 소스 부호화, 채널 부호화, 선 부호화를 거쳐 기호를 뭘로 바꾼대? 부호로 변환한다. 그래서 자, 송신기는 또 뭐가 나왔어? 송신기의 구성 요소 나왔지? 송신기 구성 요소는 뭐가 있어? 소스 부호와 채널 부호와 선 부호와. 그러면 우리 구성 요소 나오면 뭐 하라고 그랬어? 번호 붙여. 1번, 2번, 3번. 번호 붙여봐. 그러면 송신기에서는 그런다 그랬어. 자, 소스 부호화는 거기다 1번 써봐. 그럼 이제 뭐에 대한 얘기야? 소스 부호가 뭔지를 얘기해 주는 거잖아. 자, 소스 부호화는 뭐를 한대? 데이터를 압축하기 위해서 기호를 뭐하고 뭐로 이루어진 부호로 변환한대? 0하고 1의 숫자로.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가 이렇게 보내줄 때 우리는 하네 이러고 보냈는데 송신기는 0 이렇게 보낸다는 거 아니야. 하늘이라는 글자를 부호화로. 그게 소스 부호화라고. 소스 부호화는 데이터를 뭘로 바꾸는 거야? 0과 1로 바꾸는 거라고. 그냥 그거야. 그냥 그게 다야. 소스 부호화는 뭐라고? 데이터를 0과 1로 바꾸는 거라고. 컴퓨터는 다 이지법이잖아. 0과 1이잖아 무조건. 알겠어? 자, 그런데 만약에 어떤 기호가 1, 1, 0이래. 그러면 그거를 뭐라 그러니? 0 또는 1 비트라고 말하고 1, 1, 0이니까 총 몇 개야? 3개지. 그러니까 몇 비트? 3비트. 4개면? 5개면? 8개면? 16개면? 자, 8비트, 16비트를 잘 기억을 해줘. 요즘 8비트, 16비트가 좀 많이 나와. 이 3비트는 문제로 나오도 않네. 8비트 0, 0, 0, 0, 0, 0, 1, 8개가 나오고 8개 나오고 그런 문제가 나와. 그쵸? 왜냐면 요즘 나오는 비트의 단위가 그 어떤 단어를 말할 때 8비트, 16비트 이런 애들이 제곱으로 나오는 애들이 많이 나오나 봐. 근데 그 말이 되게 어려운 말이야? 아니야. 0하고 1이 몇 개? 8개. 걔가 8비트. 오케이? 그럼 지금 그 개념을 잡자는 거야. 자, 그런데 이때 엔트로피가 아까 뭔지 잘 몰랐는데 지금 나왔잖아. 엔트로피는 기호 집합에 있는 기호를 부호로 표현하는 데 필요한 평균 비트의 최소값이래. 전송된 부호를 수신기에서 이번에 복원하려면 아까 송신기는 부호로 만들어서 보낸다 그랬어. 그때 보냈던 무엇의 평균값? 비트 수의 최소값을 엔트로피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 자, 그런데 이때 전송된 부호를 수신기에서 원래 기호로 다시 복원하려면 뭐 해야 돼? 부호들의 평균 비트 수가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지. 받을 때. 자, 크거나 같아야 된대. 선생님, 송신기에서 부호로 변환해서 보냈으면 수신기가 다 똑같아야지 왜 크거나가 있을까요? 근데 일단 뭐했지는 모르겠는데 크거나 같대. 일단 그거 봐봐. 기호 집합을 엔트로피에 최대한 가까운 평균 비트 수를 갖는 부호로 변화하는 것을 가장 평균 비트에 갖는 부호로 가는 것을 뭐라고 말한대? 엔트로피 부호화래. 자, 엔트로피 부호화가 뭐냐? 그 중 하나인 허프만 부호화에는 허프만 부호만 동그라미 발생 확률이 높은 기호에는 비트 수가 적은 부호를. 그래서 아까 전에 알았잖아. 정보량이 왜 적고 높은지에 대해서 여기가 나와. 여기서 설명해줬지, 그치? 그러니까 왜 정보량이 적어? 발생 확률이 높은 기호는 비트 수가 적은 걸 자꾸 발생을 하니까 빨리빨리 찾게 하기 위해서 비트 수를 적은 걸 배정해준다는 거지. 그러면 발생 확률이 낮은 기호에선 비트 수가 뭐를 줘?
많은 거를 주니까 정보량이 많아진다라는 거지. 자, 두 번째. 채널 부호화. 자, 두 번째로 이제 뭘 봐야 돼? 송신기의 부호 변화 과정에서 채널 부호화야. 그러면 채널 부호화는 뭐를 하는 거래? 여기 읽어보니까 오류를 잡기 위해서 뭐 하는 거래? 오류를 잡기 위해서 부호에 잉여 정보를 더 준대. 자, 오류를 잡기 위해서 뭐를 더 준다고? 정보를 더 준대. 그러니까 아까 전에 비트가 수신기에서 받을 때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겠지. 왜냐면 오류를 잡기 위해서 더 준댔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어쨌든 잉여 정보를 주는데 송신기에서 부호를 전송하면 채널의 잡음으로 인해 오류가 발생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잉여 정보를 덧붙여 전송한대. 자, 그게 뭐냐? 머리 아파하지 마. 그대로 봐. 그러니까 여기서는 핵심은 뭐만 잡아? 채널 부호화는 오류를 검출하기 위해 잉여 정보를 준다. 이런 거를 메모를 해도 돼. 내가 내용을 모르겠으면. 아니면 요 내용을 기준으로 잡고 들어가도 되고. 자, 그러면 그거를 주는 이유는 뭐래? 3중 반복 부호화래. 그러면 3중 반복 부호가 뭐야? 0과 1을 0을 3중 반복했으니까 뭐가 돼? 0을 3번 반복해봐. 그럼 뭐가 돼? 0, 0, 0. 1을 3번 반복해봐. 그럼 뭐가 돼? 1, 1, 1. 그럼 4중 반복을 하면 0, 0, 0, 0. 5중 반복하면 0, 0, 0, 0, 0. 6중 반복하면 0, 0, 0, 0, 0, 0. 그치? 근데 일단 3중 한대. 그거야.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치? 국어에서 숫자는 되게 좋아. 자, 그런데 이 부호한다 그거 보면 밑줄 치면 되겠지. 그런데 뭐가 중요해? 수신기에서 수신한 부호에 0이 과반수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원래 0, 1만 보내는데 3중의 숫자로 바꿔서 보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송신기에서 0과 1을 보내는데 0과 1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낸다고? 0, 0, 0, 1, 1로 보낸다는 거지. 그럼 내가 읽는 수신기는 내가 그걸 읽어? 읽는 놈이야. 읽는 놈은 뭐라고 생각한대? 많은 것을 뭐 한대? 과반수를 0이 과반수면 0이고 1이 과반수면 뭐야? 1이야. 근데 내가 방금 말했지. 0과 1을 보내기 위해서 0, 0, 0, 1, 1, 1 보낸다고 그랬지. 그러면 받아는 애는 과반수를 보냈지. 0, 0, 0이 오면 뭘로 읽어? 0. 1, 1, 1이 오면 뭘로 읽어? 1. 그럼 봐봐. 0, 0, 1. 0. 0, 1, 0. 1, 0, 0. 1, 1, 0. 1, 1, 1. 1, 0, 1. 1. 왜 누가 0이래? 1, 0에 1, 0에 1, 0에 1. 1, 0에 1. 왜 그거야? 왜냐면 숫자 하나만 0하고 1만 딱 보내면 오류가 올 수 있으니까 일단 숫자를 3개를 만들어서 보내면은 하나 정도가 오류가 나도 0, 0이 더 많잖아. 하나가 오류가 나서 1로 가도 그래도 0으로 읽으니까 오류를 어떻게 할 수 있어? 잡을 수 있으니까 3중 부호를 보낸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정용아? 어?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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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야,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말해. 모르겠으면 영상도 보내줄 테니까 또 영상 봐. 알겠지, 나? 너무 쉽게 설명해주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외에도 그 얘기야. 비트 수를. 자, 그런데 채널 부호화를 하기 전에 부호화를 하기 전에 부호의 비트 수를 부호화를 한 후에 비트 수로 나눈 것을 부호율이라고 하는데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그냥 이거 밑줄 쳐거나 오른쪽에 메모하면 되잖아. 그치? 자, 그래서 3중 반복의 부호화 비율은 0.33이다. 자, 마지막. 송신기의 부호 과정을 뭘로 한대? 이제 채널 부호화를 가진 부호를 채널을 통해 전송을 이제 하고 싶어. 자, 부호를 만들었어? 그 다음에 채널도 만들었어? 그럼 이제 보내고 싶어. 그럴 때는 이제 뭐 해야 된대? 선 부호화래.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것이 선이래. 전기 신호. 전기 신호 선. 동그라미. 전압을 결정하는 거. 그러면 무슨 말이야? 선 부호화 중 차등 부호화는 부호의 비트가, 요거 밑줄 치면 되겠지. 부호의 비트가 0이면 뭐 한대? 부호의 비트가 0이면 전압을 유지하고 1이면 전압을 어떻게 한대? 변화시킨대. 예를 들어 양이면
자, 앞에가 양이야. 앞에가 양이고, 그 다음 숫자는 뭐야? 불러줘. 숫자 뭐가 오는데? 0, 1, 0. 어? 0, 1, 1, 0. 0, 1, 1, 0이 온대? 자, 그럼 이럴 때, 자, 양이 오는데 0이 오면 뭐라 한다고 했어? 0이 오면 유지한 됐어? 변화시킨 됐어? 유지하니까 양인데 0이 오면 유지하니까 얘는 뭐야? 양. 양인데 유지하니까 양. 맞아? 그러면 얘는 유지한 됐어? 변화시킨 됐어? 앞에 있는 걸 유지한 됐어? 변화시킨 됐어? 1은? 바꾼댔지? 그럼 양을 바꾸면 얘는 뭐가 돼? 얘 유지한 됐어? 변화시킨 됐어? 변화시켜. 그러면 얘는 뭐가 와야 돼? 양. 얘는 유지한 됐어? 변화시킨 됐어? 그럼 여기 뭐가 와야 돼? 양. 이거라는 거야. 그치? 양은 양. 이해됐니? 그냥 이 말이야. 됐어? 양은 양의 전화를 변화시킨다. 끝이야. 그치? 자, 109번.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 얘기하는 거니? 디지털 통신 시스템의 구성 및 관련 용어에서 통신기의 부호를 변환하는 과정은 첫 번째 무슨 과정이 있다고? 소스 부호화, 채널 부호화, 선 부호화가 있는데 소스 부호화는 데이터를 압축하기 위해서 0과 1로 이루어진 부호로 변환하는 거지. 채널 부호화는 오류를 검출하고 정정하기 위해서 부호에 잉여 정보를 부과하는 거야. 선 부호화는 뭐야? 전기 신호로 변화하는 과정으로서 차등 부호화를 쓴다 그랬어. 0과 1을 가지고. 그치? 그럼 내용이 끝났지 이걸로. 응? 그러면 1번 문제 봐봐.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 4번. 수신기에서는 부호를 기호로 복원하는 기능이 있다. 너무 맞는 말이지. 아까 선생님이 읽었던 내용 그대로잖아. 그치? 어렵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질문을 자꾸 어렵게 만들고 문제를 어렵게 만든지에 대한 반성을 좀 하셔야 돼요. 지문을 쓸데없이 어렵게 읽고 있어. 막 학습하려고 그러고 막 배우려고 그러고 여러분이 무슨 막 컴퓨터를 막 부호를 보내려고 그래. 그냥 구조를 보란 말이야. 무슨 내용인지를 핵심을 자꾸 보라는 거야. 그럼 너무 단순하게 일치하는 문제야. 윗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선생님 윗글의 내용을 일치하는 문제를 자꾸 틀려요 라고 요 1번 문제를 자꾸 틀리는 친구는 다이소 가서 뭐 사라 그랬어? 형광펜 5가지, 연한 거 파스텔 5가지 사라 그랬어? 그랬고는 선지문에 1번 선지문에 노란색 칠해, 2번에 연두색 칠해, 3번에 핑크색 칠해, 4번에 하늘색 칠해, 5번에 연두색 했니 아까? 보라색 칠해. 그리고 본문에 와서 이 1번의 노란색의 근거를 칠해. 주황색 칠해, 하늘색 칠해, 보라색 칠해. 그러면 얘가 5가지 색깔이고 얘도 5가지 색깔이 다 있어. 얘들아, 원래는 5개 다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원래는 4개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요렇게 오답을 하고, 잘 들어. 요렇게 해서 오답을 하고, 만약에 5개가 다 있는 경우도 있잖아. 원래는 4개가 있어야 맞는 거야. 여기는 색깔 4개가, 여긴 5개고, 여긴 4개가 있어야 돼, 본문에는. 원래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본문을 5개를 했다. 이거는 치명적이야. 문해력이 딸리는 거니까 선생님 와서 보여줘야 돼. 이 말이 이 보라색이 왜 이 보라색이 아니에요를 물어봐야 돼. 왜냐면 이 보라색을 이해를 못하는 거니까. 그거를 찾아야 돼. 그거 안 찾으면 1차는 문제 계속 풀린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빨리 하라고? 몇 10번. 기호들의 발생 확률이 자 모두 2분의 1이래. 그러면 각의 정보량은 어떻게? 모두 2분의 1이니까 정보량은 어떠니? 동일하지? 야 이거 장난 똥 때리냐? 기호들의 발생 확률이 달라. 얘하고 얘가 달라. 그럼 평균 정보량은 최대값이 언제 온다 그랬어? 엔트로피가 최대값이 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했어? 얘하고 얘가 같은 경우에 최대값이 온다 그랬지?
평균이 동일해야 된다. 지금 니네들 눈가리로 봤을 때 얘하고 얘가 동일하냐? 최대값이 되려면 이렇게 되거나 얘가 1이 되거나 이래야 최대값이 돼. 답은 몇 번이에요? 2번. 잘못된 거. 그쵸? 쉽죠? 안 어려워요. 어렵게 만들고 있었을 뿐이에요. 자, 111번. 111번. 적절한 것은 이랬어. 자, 1번, 111번에 1번 한번 봐봐라. 선부하에서는 수신기에서 전기신호로 변환됐어? 송신기에서 전기신호로 변환됐어? 송신기에서 변화시킨다 그랬어. 그 본문의 내용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1번 아니야. 어? 자, 5번 봐봐. 삼중 반복 부호를 이용해서 0을 부호했어. 그러면 자 0을 부호했어. 근데 잘 봐봐. 수신된 부호에서 두 개의 비트의 오류가 있어. 자, 원래는 한 개만 오류가 있어야 0, 0, 1 한 개의 오류만 있어야 0, 그래서 오류가 잡아지지. 근데 만약에 두 개의 비트가 오류가 있으면 그 오류를 오류라고 인식해? 못해? 못해. 그러니까 맞는 말이지. 적용되지 않지? 너무 당연한 말이지? 3중권은 한 개 비트를 하려고 된 거잖아. 그치? 112번. 얘들아, 112번 엄청 쉬워. 봐봐라. 112번 엄청 쉬워. 자, 날씨 데이터를 주는데 저는 여기다 뭐를 썼냐면은 맑음, 흐림, 비를 분류를 해서 각각 뭐로 했댔어? 0, 0, 0, 1, 1, 0, 1, 1 보호를 한다고 그랬지? 그러면 여기 난 솔직히 말해서 이 한글이 잘 안 보이니? 이 숫자가 잘 안 보이니? 솔직히 숫자가 안 보이지? 그래서 저는 이 숫자 밑에다가 그냥 썼어요. 뭐라고? 맑음. 얘다 뭐라 썼어? 흐림. 비. 눈. 이거 쓰는데 얼마 몇 분 안 걸리잖아. 그냥 이렇게 썼어요. 눈에 잘 보이게 하려고. 여러분 한번 써봐요. 확 달라져요. 자, 어쨌든 기호집합. 얘의 엔트로피는 2보다 크겠군. 얘 숫자 몇 개니? 2개. 얘 몇 개니? 2개. 얘 몇 개니? 2개. 얘 무게는 2개. 평균값은 몇이니? 2보다 클 수 있니? 쌉소리 오지고요, 그지? 어? 엔트로피 부호화를 통해 4일 동안의 날씨 데이터. 자, 흐림, 비, 맑음, 흐림이래. 써보면 되지. 흐림, 비, 맑음, 흐림이야. 자, 봐봐. 흐림, 비. 그냥 저기 딱 번호 딱 흐림, 비까지만 하고 그냥 숫자 딱 봐. 맞아, 틀려? 틀렸지? 쌉소리 오지고요. 끝. 그지? 2번 쌉소리, 그지? 3번. 3중 반복 부호를 이용해서 특정 날씨 부호를 자 3중 반복을 했댔어. 자, 근데 봐봐. 1, 1, 0, 1, 0, 0, 0, 1 1, 1, 0, 0, 0, 1 그리고 또 하나는 뭐야? 1, 0, 1, 1, 0, 0 이거다, 그치? 3중이야. 자, 봐봐. 그럼 칠봐. 110은 뭐가 돼? 1. 001은 뭐가 돼? 0. 101은 뭐가 돼? 1. 100은 뭐가 돼? 달라 같아. 뭐래? 쌉소리 오시고요. 그죠? 어? 그치? 4번은 나중에 집에 와서 한번 심심하니까 해봐. 자, 5번 봐봐. 5번을 어떤 식으로 했냐? 나 5번 문제 풀어놓은 거 너무 궁금한 게 혹시 양을 숫자로 다시 바꾸고 이렇게 뭐 그게 뭔지를 찾은 다음에 흐름이랑 맞는가 이렇게 봤어? 그럼 되게 힘들어. 뭐를 봐야 돼? 흐름이 뭔지를 보면 되겠지. 그러면 일단 흐림을 3중으로 하면 그럼 쉽잖아. 흐림으로 판단할 거 그랬으니까 흐림을 3중으로 해봐. 흐림은 0, 1이지. 흐림을 0, 1을 3중으로 하면 어떻게 되니? 0, 0, 0, 1, 1, 1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돼? 흐림을 해보면 0, 0, 0, 1, 1, 1이야. 자, 이거를 무슨 전압일 때? 양의 전압이래. 자, 그러면 해봐. 양이면 0은 어떻게 됐어? 변화돼? 안 변화돼? 그러면 양, 얘는? 양, 얘는? 양. 얘는 변화된다고 그랬지? 그럼 여기 뭐가 와야 돼? 얘 뭐 와야 돼? 양. 얘 뭐 와야 돼?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거
흐림이니 아니니? 흐림은 이게 나와야 되잖아. 이게 흐림이야. 근데 앞에 있는 게 흐림이야? 아니지? 이거 5번 쌉소리.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답은 4번. 4번은 계산해보면 된다고 그랬어. 113번. 자, 이렇게 말했는데 선생님 속도가 너무 빨라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면 나한테 카톡 보내. 그 부분 설명 다시 한번 보내줄게. 자, 113번. 문맥을 고려할 때 밑줄 친 말이 A와의 동음이이어. 얘들아, 동음이이어의 정의를 물어볼게. 동음이이어는 뭐야? 우연히. 같은 말인데 소리는 같은데 단어 뜻이 다른 거지? 그걸로 찾으면 돼. 동음이이어. 다이어는 뭐야? 다이어. 뜻이 여러 가지라는 거. 얘들아, 손. 일손이 부족했다. 그 사람은 손이 크다. 동음이어야 다이어야. 동음이어야 다이어야. 손이 다른 손이 있어 없어? 손은 하나야 그냥. 그치? 정의, 사전적 정의를 생각을 해보면 돼. 알겠어? 아, 그 사람은 배불러. 배에 올라탄다. 이거는 뭐야? 동음이어지. 다른 배잖아. 그치? 자, 그러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너희들 끝난다고 도망가지 말고 잠깐! 싫어. 오늘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숙제 이렇게 안 해오면 됐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다음부터 이렇게 안 해오실 거예요? 해오실 거예요? 누가 일어나서 도망가래? 모의고사 안 푼 사람은 지금 좀 빨리 뭐 해야 돼? 더 풀고 가야지. 지금 잘되냐고? 내일 와야 되니까 내일 와서 전 안 오거든요? 전 안 오거든요? 어떡할 거야? 너 도망가지 마. 야, 어디 도망가? 이거 수고 도망가고 있어. 어쩔 거야? 영상 어떻게 받아? 풀어서. 야, 그거 너 때리지만 저번에 너 들어가지고. 야, 너들 도망가. 너, 야! 어디 안녕히 계세요. 너 일로 와. 어딜 도망가. 웃기지 마. 뭘 담배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해가지고, 야,